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지난 업적에 대해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자평하며 충격에 빠지고 있는 축구계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 26일 발간된 자서전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에서 12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잘못된 판단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공격도 있었다며 때로는 아프게 반성한 적도 있었고 간혹은 악의에 찬 왜곡에 서운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높은 수준의 역량과 도덕성 외 인내심과 참을성이라며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대표팀이 부진하면 온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이럴 때마다 축구협회장이나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민 욕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축협이 승부조작 축구인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번복한 사면 파동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한 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었다며 과거의 잘못으로 징계받았던 축구인들 가운데 충분히 벌을 받은 이들에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동참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회의 사면 결정에 대해서 팬들과 언론이 강하게 반대했다. 반대의 강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셌다며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아이돌도 학창시절의 학원폭력 논란으로 퇴출되는 세상이다며 나는 승부조작 사태를 직접 겪었기에 이때의 구체적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막도 알 만큼 알고 있다. 이런 사건의 성격상 완전한 적발과 척결은 있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회장은 승부조작을 한 선수들을 축구계에서 단절시키는 것만으로 어른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 측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판단과 일반 팬들의 눈높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사면을 고민했던 진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누군가 내 임기 도중 이뤄냈던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된다고 대답하고 싶다며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 내가 8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축구팬들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클린스만도 혼자 딴 세상에서 저도 웃고 이상한 소리만 하더니 역시 클린스만을 낙하산으로 뽑은 정몽규 아니랄까봐 혼자만의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적절히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전혀 없어 더욱 우라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문체부 감사와 국민청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사과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는 사퇴입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협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축구협회에 투입되는 3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손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하며 축구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이 산하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치려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체육회는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4일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승인받으면 문체부에 정관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의 임기를 보낸 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요.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체육회 산하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회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물론 4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제한 없이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체육회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 현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침해, 체육인들의 선거권 제약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체육계 안팎에서 사실상 새 인물의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우리 문체부가 승인하든 안 하든 체육회가 맘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대신 나라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 매년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 쓰는데도 학교 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자들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게 그리 중요한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체부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 허가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문체부가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는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외치는데 정작 산하회원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것 같다고. 꼬집은 유 장관은 문체부가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건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